생명 시스템 오늘 좀 필기를 적게 해야지. 자,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게 세포야, 세포. 요 세포라고 하는 거 인체든 뭐 생명체든 잘게 쪼개고, 좀 징그럽지만 표현이 잘게 쪼개고 하다 보면은 가장 기본 구성 단위가 나오는 게 이게 세포야. 그래서 세포라고 하는 거를 구조적으로 봤을 때 생명체의 기본 단위다라고 봐도 되고,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도 기본 단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포라고 하는 거 구조적으로 기본 단위면서 기능적으로도 기본 단위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조직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이러한 조직들 모여서 기관을 만들고, 기관들이 모이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집니까?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순서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라는 것들이 가장 기본 단위가 되고, 걔네들이 모여서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조직이 되기도 하고, 모여서 기관이 되기도 하고, 모여서 개체가 되는 거다.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라고 하는 거에 뭐가 있지? 4가지 조직이 있었잖아. 4대 조직 있잖아. 뭐가 있니? 4대 조직. 일본의 야쿠자 이런 거 말고 뭐가 있어? 4대 조직. 야쿠자, 마피아 이런 거야? 4대 조직. 왜 아무도 말도 안 하지? 예? 이렇게 4개 있어. 상피 조직, 신경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이렇게 4가지가 있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동물 같은 경우에는 상피는 말 그대로 껍데기야, 껍데기. 껍데기로 보호하는 거고, 신경은 이제 뭐 하는 거야? 정보를 전달해서 몸을 움직이게 하거나 감각을 느끼게 하거나 하는 거고, 결합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같이 결합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애들이야.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혈액이 있어, 혈액이 결합 조직입니다. 근육 조직은 뭡니까? 이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 요게 4가지 조직이고, 이러한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하지, 그걸 뭐라 그래? 기관이라 그래. 그래서 사람 같은 동물에는 뭐가 있어? 소화기관. 그지? 그 다음에 또 호흡기관. 또 뭐가 있어? 소화기관, 호흡기관, 순환기관, 그 다음에 배설기관. 이거잖아. 그지? 이거 뭐야? 먹고, 그지? 그 다음에 이거는 숨 쉬고. 이건 뭐야? 몸속으로 이제 에너지, 영양분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이건 소변 보고 이러는 거. 이런 거 관련된 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관들끼리 모여가지고 기관계라고 하는 걸 형성을 해. 그래서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해서 소화, 순환, 호흡, 배설 다 배웠었잖아, 예전에. 그지? 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모이게 되면은 개체가 되는 건데,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관들이 모여서 상호작용을 하는 기관계라고 하는 단계가 있고, 식물 같은 경우에는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들이 집단을 만드는 조직계라고 하는 게 있어. 그래서 나눠보면은 동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 단위에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만들고,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구성하고, 기관계가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계를 이루고,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동물하고 식물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지금 이 모든 것들 적어놓은 것들은 세포가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세포가 여러 개 있어야 되는 거잖아.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는 거고,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는 거고,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가 되는 거니까. 맞나요? 그죠? 자, 이런 애들을 가지고 뭐라고 불러? 세포가
여러 개가 모여서 생명체가 된 다세포 생명체 또는 다세포 생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은 다세포가 아닌 뭐도 있겠니? 단세포도 있겠죠. 단세포. 이건 뭐야? 세포 하나가 곧 뭐다? 개체가 되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조직이나 기관과 같은 그런 단계들이 없고 그냥 세포 하나가 그대로 개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런 세포라고 하는 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원시적인 것과 진화된 것. 원시적인 거를 원핵세포라 그래. 그 다음에 진화된 진핵세포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럼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원핵세포는 뭐가 없냐면 막이라고 하는 감싸는 구조가 세포 내에는 하나도 없는 거야. 막 구조가 없어.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조그마한 기관들도 다 막 구조가 없어요. 그래서 막 구조에 세포 소기관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요거야. 핵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아. 핵막이 없어요. 핵막이 없어서 우리 원래 보통은 핵 안에 유전물질이 들어있잖아. DNA나 RNA 같은 거. 근데 얘는 핵막이 없으니까 그 유전물질이 어디에? 세포질이라고 하는 세포 내 공간 영역에 존재한다. 이렇게. 원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원핵세포는 그냥 저 세포 하나가 생명체인 단세포 생물이야. 그래서 단세포 원핵생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단세포 원핵생물이 세균들이야. 세균들. 세균들이 단세포, 세포 하나가 생명체인 그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얘 하나가 하나의 개체야 그냥.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막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선모라고 하는 털들이 막 달려있어. 선모라는 털들이. 이렇게. 그리고 움직일 수 있도록 편모라는 꼬리 구조도 갖고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랑살랑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가는 거야. 왜 밖에 불이 꺼졌니? 왜 이렇게 어둡지? 이상한데?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핵막이 없기 때문에 유전물질이 그냥 세포질이라고 하는 이 세포 내부 영역에 그냥 퍼져 있어. 우리 유전물질 뭐였어? DNA하고 RNA죠. 이런 애들이 단백질이랑 같이 엉켜가지고 뭘 만들어내지 원래? 염색체라는 걸 만들어내잖아. 우리 뭐 염색체라는 건 뭐 세포 분열 단계에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원래 어떻게 됐냐면 실처럼 이렇게 꼬여 있어. 이걸 가지고 염색사라 그래. 이런 식으로 꼬여 있거나 아니면 원형으로 생긴 DNA가 이렇게 있어. 이거를 원형의 DNA 그 다음에 요거를 그냥 유전물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전물질. 이렇게. 그리고 그 내부에는 막 구조를 갖는 세포 소기관은 없고 막이 없는 소기관만 있어요. 이렇게 되게 조그만한 점으로 찍어서 표현할 건데 요게 이름이 뭐냐면 리보솜이라고 하는 리보솜이라고 하는 소기관인데 얘는 단백질하고 그리고 RNA라고 하는 핵산 요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단백질을 합성할 거야. 우리 뒤에 가서 또 배울 거야. 이거 가지고. 자, 요 리보솜이라고 하는 애가 단백질을 합성하는 소기관인데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막을 가지고 있지 않다. 왜? 막 구조의 소기관이 없는 원핵세포에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막이 없어요. 단백질을 합성하는 소기관이야. 이렇게 생겼다. 원핵세포는 이 정도로 보면 돼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다? 세균, 대장균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은 이러한 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걸? 세균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원핵세포인데 세균 중에서 이런 거 들어봤을 거야. 구균. 들어봤니?
간균. 나선균.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식중독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세균 중에 하나가 포도상구균이라는 애야. 포도상구균. 구균은 구 형태로 동그랗게 생겼다 그래서 구균이야. 간균은 길쭉한 막대 형태로 생겼다 그래서 간균이야. 나선균은 나선 형태로 생겼다 그래서 나선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게 대표적인 세균들 종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화된 거야. 뭐가 있냐면 얘는 막 구조의 소기관도 존재한다. 그리고 유전물질이 이제 핵막에 둘러싸여서 핵막이 있어서 핵이라고 하는 구조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진핵세포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하고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볼 건데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그냥 한 군데다만 쓸게요. 일단은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 자, 세포를 이루고 있는 세포막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 이게 세포막이야. 자, 요 세포막은 또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할 건데 요 세포막이라고 하는 애는 그냥 세포의 모양을 유지시켜주는 애야. 모양을 유지시켜주는 애면서 안에 있는 물질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도 하면서 뭘 조절하냐면 바깥에서 안쪽으로 물질이 들어오게 하거나 안에 있는 물질이 바깥쪽으로 나가게 하거나 이런 조절을 해주는 애야. 그래서 세포막을 이렇게도 얘기해. 선택적인 투과성 막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선택적으로 특정한 물질만 통과시키는 막이다. 우리 막 그런 흙탕물 같은 거 흙탕물이 이렇게 있을 때 천에다가 대놓고 물을 여기다가 쫙 부어버리면은 흙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걸러지잖아, 그치? 그리고 물이 많이 빠져나가잖아, 그치? 그리고 일부 조금 작은 입자들은 아래로 빠져서 내려가잖아, 그치? 그럼 얘도 뭐야? 선택적인 투과성 막인 거야. 왜? 흙이라고 하는 알맹이는 통과하지 못하고 물이라고 하는 애들이랑 입자 크기 작은 애들은 통과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자, 이것처럼 특정한 물질만 통과시키는 막이다 해서 선택적인 투과성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누가? 세포막이. 안쪽에 보게 되면 여기에 가운데 부분에 동그랗게 이제 구 형태로 생긴 기관이 하나 있어. 요게 뭐냐면 요게 핵이야, 핵. 핵. 그래서 요 핵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 유전물질 DNA가 저장되어 있어서 그 DNA에 담긴 정보로 물질 대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그 장소가 되는 곳이 핵이야. 그리고 핵 주변에 보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주름 잡혀 있는 입체 형태의 구조가 이렇게 있을 거야. 주름 잡혀 있는 듯한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핵 주변을 감싸고 있을 거야. 보이시죠? 책에 있지? 자, 이렇게 주름 잡혀 있는 이러한 구조의 소기관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소포체라 그래. 소포체. 내가 이름 붙였다면 택배체라고 할 거야. 물질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거든. 물질을 운반해주는 물질의 이동 통로입니다. 자, 몇몇 학교들이 이걸 하니까 이것도 추가적으로 해드릴게요. 소포체라는 애를 보면은 두 가지가 존재해. 하나는 뭐냐면 거친면 소포체라는 애가 있고 하나는 매끈면 소포체라는 애가 있어. 둘은 똑같이 이동 통로의 역할을 하면서 거친면 소포체 같은 경우에는 리보솜이라고 하는 애가 존재해. 리보솜 어디서 나왔니? 앞에서 나왔지, 저기서. 뭘 합성하는 소기관? 단백질을 합성하는 소기관. 리보솜이라는 애가 여기에 알맹이가 따닥따닥따닥따닥 박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모래 알갱이가 뿌려져 있는 것처럼 꺼끌꺼끌하다. 이런 표현으로 거친면 소포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리보솜이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리보솜이 하는 역할이 뭐였다? 단백질을 합성한다. 그래서 거친면 소포체에서는 단백질이 합성이 일어나. 그리고 이 합성된 단백질을
운반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매끈면 소포체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지지를 합성하는 소기관이다. 그리고 그거를 이동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한다. 되셨죠? 그 다음에 소포체 옆에 보면은 소포체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있어. 비슷하게 생긴 건데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고 입체적으로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보이시나요? 거기는 막 몇 겹으로 돼 있나? 한 3겹, 4겹 이상하게 몇 겹으로 돼 있지, 그지? 그죠?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얘가 이름이 뭐냐면 골지체야. 골지체. 이 골지체는 그럼 뭐 하냐면 소포체를 통해서 이동한 물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애가 골지체야. 이제 반 정도 했어. 반 정도 했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애가 이렇게 생기네. 조금 길다란 막대 형태로 생겼는데 그 안에는 이렇게 주름처럼 생겨져 있는 막이 한 겹이 더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이 몇 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쪽에 한 겹, 안쪽에 한 겹 더 있는 거지. 이렇게 2개의 막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이름이 미토콘드리아야. 미토콘드리아. 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뭐가 일어나죠? 세포호흡이 일어나고 이 세포호흡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만들어낸 에너지를 ATP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을 해놓습니다. 얘가. 그러면 이 ATP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 우리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다가 쓰는 거야. 꺼내다가 쓰는 거야.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움직이는 거라든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여기서 이제 보충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동물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요 나머지 모든 공간, 모든 영역 여기를 가지고 세포질이라 그래. 세포질. 자, 세포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주성분이 물이야. 주성분이 물이고 거기에는 이제 뭐가 있어? 뭐 영양소가 녹아있기도 하고 노폐물이 녹아있기도 하고요. 등등등등등의 우리 생명활동으로 만들어진 것들 있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후형질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따로 적어드릴게요. 후형질. 뭐야? 생명활동으로 세포의 생명활동으로 뭐 생성된 물질들. 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영역이 세포질입니다. 그러니까 주성분이 물이야. 그러니까 물 속에 이런 애들 둥실둥실 떠다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다가 만약에 여기가 평 터지면 어떻게 될까? 얘네들이 우악 하면서 다 쏟아져 나오겠지. 그치? 그렇지 않아? 여기가 톡 터지게 되면은 막 쏟아져 나올 거야. 마치 너네 해삼 아니? 해삼 봤어? 해삼 목을 딱 자르면 안에 있는 내장이 우악 하고 막 터져 나오는 것처럼 얘도 그렇게 터져 나올 수도 있어. 좀 징그럽지, 그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 뒤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로 핵이 있고 소포체하고 골지체가 있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요 소포체 중에서 거친면 소포체 쪽에 뭐가 있다? 리보솜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관이 있다. 그럼 여기에서 막 구조를 갖는 소기관을 다 체크해보면 소포체 막 구조를 갖습니다. 왜? 원핵세포에 없는 거니까. 그지? 그 다음에 골지체 얘도 막 구조를 갖는다. 왜? 원핵세포에서는 안 보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요것도 뭐다? 막을 갖는다. 근데 요 녀석하고 요 녀석 있지? 미토콘드리아하고 핵 있죠? 얘네들은 이중으로 된 막을 갖고 있어. 요 핵도 이중으로 된 막을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들은 다 막이 한 개야. 감싸고 있는 막이 하나 있다면 얘하고 얘는 2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식물세포 정리해 볼게요. 얘
귀엽지 않니? 좀 실제로 보면 대장균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는 없고 털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진짜 대장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입체적으로 딱 생겨가지고 털들이 막 여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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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길쭉하게 생긴 성게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겼어. 되게 귀여워. 예, 현미경으로 직접 보잖아. 되게 귀여워. 이러면서 이렇게 막 움직여. 선모들이 막 움직여 이렇게. 재밌는데? 귀여운데? 자, 식물 같은 경우에는 동물이랑 크게 다른 점 하나가 있어. 얘가 있습니다. 겉보기에 다른 점. 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포벽이야. 세포벽의 역할은 세포를 보호하고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 근데 이 벽이 감싸고 있을 때 이 벽이 아무 물질도 통과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안팎으로 물질 출입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세포벽이라고 하는 애는 모든 물질을 그냥 다 통과시켜. 투과성 막이라고 얘기를 해. 아까 세포막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투과를 시킨다 그랬잖아. 근데 세포벽은 모든 걸 다 통과시키는 형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안쪽에 세포막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안쪽에서 선택적으로 걸러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노란색으로 칠한 요게 세포막입니다. 요게. 어차피 안쪽에 세포막이 선택적으로 걸러줄 거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세포벽은 보호하고 형태를 단단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뭐가 있어? 핵이 있어. 똑같이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소포체 이렇게 생긴 소포체가 있고, 그 다음에 골지체도 있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골지체도 있어. 다 있어. 그리고 또 뭐도 있겠어? 미토콘드리아도 있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중 형태의 막으로 이렇게 생긴 미토콘드리아도 있어. 그러면 식물에만 있는 거 봅시다. 식물에만 있는 거 이렇게 생겨 있는 소기관의 안쪽에 이렇게 동그란 알맹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이러한 구조의 소기관이 있어. 얘가 뭐냐면 얘가 엽록체야. 좀 초록색이 없어가지고 이걸로 하는데 초록빛 납니다.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가 들어있어서. 자, 엽록체가 하는 역할 뭐다? 광합성을 해서 무엇을? 유기물을 합성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 합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때? 어디 갔어? 세포호흡으로 포도당이라든가 이런 유기물을 분해를 하는 거지, 그치? 여기서는. 자, 식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유기물 만들고 만든 걸 분해해서 에너지 얻고 자급자족을 한다라는 거지, 그치? 이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식물에서 잘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생긴 주머니 같은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액포라고 하는 주머니인데 이 액포라고 하는 주머니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물도 들어있지만 노폐물 같은 것도 들어있다. 요거를 담고 있는 주머니야. 동물세포에서는 잘 안 보여.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동물세포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동물세포는 액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식물세포 중에서도 좀 어떤 애들? 나이가 많은 세포들 있잖아. 나이가 많은 세포에서 크게 관찰됩니다. 나이가 많은 세포에서. 왜냐하면 노폐물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오래 살았으면 오래 살았을수록 더 많은 노폐물을 생성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이런 형태로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 간단하게 보시면 내용은 끝났습니다. 126쪽에.
자, 그래서 우리 세포의 구조와 기능 이런 걸 봤는데 여기서 이제 더 자세하게 볼 거는 여기 이제 세포막이라고 하는 거. 선택적으로 투과를 한다 그랬는데 선택적으로 어떻게 투과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럼 일단은 세포막이라고 하는 거의 구성을 봐야 돼. 자, 세포막이라고 하는 127쪽으로 넘어간 거야. 세포막은 일단 구성은 인지질이라고 하는 애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라고 하는 애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각각 이제 살펴볼 겁니다.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우리 앞에서 탄소화합물 할 때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지질에 속했던 것 중에 하나야. 인지질이라고 하는 애는.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여기 머리 부분에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쪽에 인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래서 이 녀석의 특징은 뭐냐면 친수성,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갖고 있어. 자, 이 머리 부분은 물에 잘 녹는, 머리 부분이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갖고 있어. 근데 이 머리에 연결되어 있는 꼬리 부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방산이라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잘 녹지 않는, 물과 친하지 않은 소수성을 띠고 있어. 그래서 친수성을 띠는 부분은 물과 닿아 있을 거고 소수성을 띠는 부분은 물과 멀리 떨어져 있어.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야. 아까 수업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던데 가정시간에 배운 거 떠올랐다고. 비누랑 똑같아. 비누가 어떤 역할을 하지? 세제? 가정시간에 배웠다 그러던데 세제는 보면은 때라는 성분이랑도 잘 결합을 해야 되고 물이라는 성분이랑도 잘 결합을 해야 되지. 왜? 때랑 잘 결합해야 때를 붙여서 물에 씻겨 나갈 거 아니야. 그죠? 이제 세제랑 비슷해. 요 녀석을 물에다가 확 던져 놓으면 어떻게 될까? 세포 안쪽에 제일 많은 게 뭐야? 물이지. 바깥쪽에도 제일 많은 게 뭐야? 물이지. 그러니까 바깥쪽으로도 이 머리가 향할 거고, 그치? 안쪽으로도 머리가 향해야 되잖아. 그럼 바깥쪽 안쪽으로 머리가 둘 다 향하려면 적어도 이게 몇 겹으로 있어야 돼? 2겹으로는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세포막은 인지질이 그냥 한 겹으로 있는 게 아니라 2겹으로 존재해.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인지질 여기 친수성 머리 부분, 그냥 꼬리 부분 하나만 그릴게요.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머리 부분, 꼬리 부분. 지들 머리끼리는 붙어 있어 이렇게. 그리고 반대편에도 머리, 꼬리, 머리, 꼬리, 머리, 꼬리, 머리, 꼬리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거야. 요게 세포의 바깥쪽이면 여기가 세포의 안쪽이야. 이렇게 인지질이 몇 겹으로? 2겹으로 되어 있다. 이거를 인지질의 이중층이라고 얘기해. 이중층, 인지질의 이중층. 그 사이사이에 단백질이 이렇게 거대한 단백질이 껴있는 구조야. 그래서 여기 옆에 또 이렇게 꼬리가 있고 머리, 꼬리, 머리, 꼬리, 머리, 꼬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책에 그림 잘 나와 있죠, 그죠? 자, 근데 요 인지질이라고 하는 녀석의 특징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 얘네들은 유동성을 갖는다. 잘 움직여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이게 요거 지금 뭐 5가지 색깔의 분필이지만 그지? 요게 인지질이라고 생각해봐. 요게 인지질이야. 세포막에 이렇게 있는 걸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얘가 유동성이 있다라는 거는 얘네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막 움직인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색깔별로 처음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막 움직이지, 그지? 그러면 그 사이에 듬성듬성 끼어져 있는 단백질도 어떻게 될까? 같이 움직일 거야. 그래서 이 인지질이 유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의 위치, 계속 변한다.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냐면 유동 모자이크막 모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그냥 용어만 알아두세요. 뭐다? 인지질이 유동성을 갖고 있어서 그 사이사이에 껴있는 단백질까지도 위치가 계속해서 변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단백질이라고 하는 얘는 그럼 대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얘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거야. 통로.
물질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야. 그래서 요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 바깥쪽으로 물질들이 막 왔다 갔다 할 건데 이 왔다 갔다 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확산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일단 확산이라는 거 정의부터 보면은 자,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속에 용액 형태로 있을 거야. 용액 형태로. 용액이라고 하는 건 뭐니? 질이라고 하는 것과 용매라고 하는 것 둘이 같이 섞여 있는 형태잖아. 용질은 뭘까요? 녹는 물질을 가지고 용질이라고 하고 용매는 녹이는 물질을 가지고 용매라 그래. 대표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 뭐야? 이게 소금이면 소금을 녹여주는 애가 누구야? 물. 이게 소금물이라는 용액의 용매, 용질인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사람 몸속에도 보면은 뭐 거의 다 물이잖아. 그지? 다 물이고 안도, 박도 다 물이잖아.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 있을 텐데 이때 확산은 이 용질의 이동과 관련된 거야. 용질이라고 하는 입자가 뭐 분자가 될 수도 있고요. 용질 입자가 고농도 지역에서 저농도 지역으로 스스로 이동하는 현상. 용질 입자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스스로 이동하는 현상. 누군가가 이 방 안에서 뭔가를 맛있게 막 먹고 있다 그러면은 그 음식물 냄새가 다 퍼져나가서 이 공기 중에 들어오잖아요. 그치? 아니면 쉽게 생각해도 이런 거 있잖아. 방 안이 있는데 여기서 누가 몰래 이제 배가 막 꾸물꾸물해가지고 방귀를 퐁 하고 꼈어. 그럼 여기는 어떤 지역? 방귀 고농도 지역. 그치? 요 나머지 지역들은 방귀 저농도 청정 지역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 얘가 퍼져나가서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하면서 냄새가 다 나지. 그치? 실험으로도 볼 수 있죠. 뭐 이렇게 수조가 있을 때 수조에다가 물 담아놓고 잉크방울 던지면 어떻게 돼? 잉크방울이 여기에 처음 떨어졌을 땐 여기에만 있는데 여기가 잉크방울 고농도 지역, 나머지 지역이 잉크방울 저농도 지역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 퍼져나가고 다 퍼져나가고 다 퍼져나가서 다 색깔이 똑같아지지. 그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확산해서 움직이는 속도는 언제가 더 빠를까? 언제가? 고농도 지역하고 저농도 지역에 뭐가? 농도 차이가 클수록 빠릅니다. 저농도 지역하고 고농도 지역의 농도 차이가 클수록 더 빠르게 움직여. 근데 이 세포막을 통한 확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어딜 통과하느냐에 따라 나누는 거야. 자, 단순 확산이라는 게 있어요. 단순 확산은 어디를 통과하는 거냐면 인지질의 이중층을 통과하는 거야. 인지질의 이중층을 통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 자, 인지질 이중층을 잘 보면은 바깥쪽하고 안쪽은 뭐야? 친수성 부분인데 여기 가운데 부분 여기는 전부 다 뭐야? 소수성 부분이지? 물이랑 친하지 않은 먼 부분, 그죠? 그러니까 통과해서 가려면 요 소수성 영역, 물과 친하지 않은 영역을 통과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사이 간격도 너무 좁고 물과 친하지 않은 부분 통과해야 되고 해서 얘네를 통과하는 물질들은 크기가 작고 그리고 우리 이런 말이 있어. 극성이 작은 물질. 얘네들이 통과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말하는 극성이 작은 물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기, 전하를 띠지 않는 애들 있지? 이런 물질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전하를 잘 안 띠는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이 통과한다라는 거야. 누가 통과할까? O2라든가 CO2 등의 이런 기체 물질 같은 것들. 크기가 작은 애들. 이런 애들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단순 확산 방법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촉진 확산이라는 거야. 자, 이 단순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어디든 다 있잖아. 인지질 이중층이, 그치? 어디든 다 있어. 근데 이 촉진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 특정한 단백질을 통과하는 거예요. 단백질을 통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 확산은 그냥 일반 도로라 그러면 촉진 확산은 고속도로 같은 느낌이야. 일부 지역에만 이렇게 있는 고속도로 같은 거야.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으면서 통로가 굉장히 넓어서 크기가 큰 분자까지도 같이 다 통과할 수 있어. 그래서 촉진 확산은 크기가 크고 그 다음에 극성이 큰 물질까지도 전부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통과하는 애들 보게 되면은 누가 통과하냐면 아미노산 크기가 크죠? 얘네들에 비하면. 그 다음에 뭐 포도당 이런 것도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뭐 Na+, 뭐 K+, 이런 전하를 띤 애들 있지. 이런 애들까지도 다 같이 움직일 수 있어. 자, 그렇지만 요 단순 확산, 촉진 확산의 장단점이라고 해야 될까? 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크기가 작은 애들만 움직일 수 있어. 그렇지만 단순 확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세포의 막의 대부분이 다 인지질 이중층이잖아. 그래서 농도차가 클수록 빨라진다 그랬는데 얘는 정말 빨라져. 계속해서 빨라져. 농도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해서 빨라져. 왜? 여기를 누군가가,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있어. 여기에 뭐 100만 개가 있고 여기엔 10개밖에 없어. 그러면은 여기가 많고 여기가 적으니까 이쪽으로 막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쪽으로 가다가 보면 여기가 누군가가 지나가고 있으면 막히니까 못 지나가잖아. 근데 옆으로도 지나갈 수 있고 여기 옆으로도 갈 수 있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여기 옆으로 갈 수도 있고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농도차가 커도 계속해서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데 촉진 확산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요거 하나밖에 없어. 100만 개가 있고 10개가 있으면 여기 도로가 꽉 차는 순간 어때? 더 이상 지나가기가 힘들겠지. 우리 고속도로 타보면 알잖아. 차가 많이 막힐 때, 이번 명절 때 차가 막힐 때 어때? 내가 막 달려갈 수 있어? 못 가잖아. 천천히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어떻게 보면. 맞죠? 그래서 단순 확산하고 촉진 확산하고 속도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농도의 차가 클수록 속도는 점점점 어떻게 된다 그래서 빨라진다 그랬는데 단순 확산 같은 경우는 진짜 빨라져. 이렇게. 단순 확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촉진 확산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같은 거라 했잖아. 처음에 차가 많이 없을 때는 빵빵 뚫려서 그냥 막 지나갈 수 있어. 빠르게. 근데 차가 많아지는 순간 어떻게 돼? 많아지는 순간 속도가 일정하게, 느리게 일정하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촉진 확산은 속도가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처음에는 더 빨라. 같은 농도 차더라도 단순 확산은 이 정도 속도라면 촉진 확산은 이 정도 속도야. 근데 그 이후로는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돼. 이게 촉진 확산.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 생각하면 된다. 일반 도로는 갈 길이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막히면 절로 가도 되고 저기가 막히면 다른 데로 가면 돼. 근데 고속도로는 뭐야? 그냥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막히면 끝나는 거야, 그냥. 알겠죠? 이런 식으로 농도차에 따라서 속도가 빨라지긴 하지만 촉진 확산은 최후에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거는 용질 입자라고 하는 애들이 움직이는 방법이잖아요. 그치? 용질 입자가 움직이는 방법이야. 요걸 확산이라 그래. 그러면 용매 입자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 용매 입자가 움직이는 경우는 뭐냐면 삼투라 그래. 삼투. 삼투.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삼투를 많이 이용해. 뭐 바닷물을 끌어다가 우리 그거 바로 마셔버리면 어떻게 돼? 죽을 수도 있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정수를 하지? 정수를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뭐 소금 성분이라든가 이런 걸 다 빼버리잖아. 그런 걸 할 때도 삼투를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김장할 때 김치에다가 소금 막, 김치래. 그 배추에다가 소금 막 뿌려가지고 숨을 죽인다고 하는 것도 다 삼투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떤 거냐면
반투과성 막이라고 하는 것. 요 막을 사이에 두고 누구만 용매라고 하는 입자만 이동하는 거. 요게 삼투예요. 어떻게 보면 농도가 다른 곳에서. 자, 반투과성 막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막이 있는데 우리 책에도 그림이 있을 거야. 막이 이렇게 있으면 막에 여기 뭐라고 해야 될까? 구멍이라고 해야 되나? 통과할 수 있는 통로? 이 통로가 크기가 굉장히 작아. 근데 용질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얘네는 이쪽으로 통과하지를 못해. 근데 용매라고 하는 입자들은 크기가 대부분 다 엄청나게 작아서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 막을 경계로, 이게 세포막이에요. 세포막을 경계로 용매만 이동하는 거야. 용매만. 자, 어떻게 이동하냐면 농도가 낮은 지역에서 농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여기서 농도가 낮은 지역이라는 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 소금물의 농도가 낮다라고 하면은 소금이 많다야, 물이 많다야? 물이 많다지, 그치? 그러니까 용질은 어떻게 있고 적게 있고 용매가 많은 곳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고농도는 뭐야? 소금물이 농도가 높다 이러면 물이 많아, 소금이 많아? 소금이 많은 거죠. 용질이 많고 용매가 적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봐봐. 얘는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얘, 용질. 얘는 못 움직인다. 그럼 누구만 움직인다? 용매만 움직인다. 용매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가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은 둘의 농도 차이는 점점점 어떻게 될까? 여기는 물이 많았는데 물이 줄어드는 거지. 여기는 물이 많아지는 거지. 그럼 농도가 어떻게 돼? 여기는 농도가 올라갈 거고 여긴 농도가 내려가겠지. 그러면 둘의 농도 차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지. 그래서 농도의 차이가 줄어들 때까지, 줄어들어서 같아질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이동합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이동하지는 않느냐? 반대로 이동하는 건 있어. 반대로 이동하는 건 있는데 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훨씬 더 많을 뿐이야. 그래서 세포에서는 어떤 형태로 이동하냐면 우리 세포도 보게 되면 아까 세포질이라는 게 있었잖아. 그 세포질 안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있지, 그지? 소금물의 농도로 따지면은 사람 몸속에 있는 세포는 한 0.9% 정도의 농도를 갖고 있어. 그거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을 가지고 저장액이라 그래. 세포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 그 다음에 세포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을 가지고 고장액이라 그래. 농도가 높은. 여기다가 각각 동물 세포를 넣었을 때하고 식물 세포를 넣었을 때 어떻게 다른가? 동물 세포는 아까 그냥 동그랗게 생긴 막밖에 없었지, 그치? 동물 세포, 이렇게 막이 있어. 자, 농도가 낮은 용액이니까 세포가 상대적으로 농도가 어떻다? 높다, 낮다? 바깥쪽이 농도가 낮은 거야. 안쪽은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은 거겠지. 자, 상대적으로 안쪽이 높고 바깥쪽이 낮으면 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겠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겠지. 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양이 훨씬 더 많은 거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 세포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 이거 고무풍선이야, 그냥. 고무풍선인데 물을 계속 더 집어넣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얘가 빵빵해졌다가 어떻게 되겠어? 터져버리겠지. 그죠? 부풀다가 터져요.
세포가 터져버리는 거야, 세포가. 아시겠죠? 세포가 터져버려요. 그럼 식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식물은 세포벽이라고 하는 모양을 유지시켜주는 단단한 벽이 있잖아. 얘도 근데 똑같이 안쪽이 고고 바깥쪽이 저면 들어오는 게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야. 나가는 건 요만큼이면 들어오는 건 훨씬 더 많이. 시간이 지났을 때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세포벽이 그래도 막아주니까 터지지는 못하고 이렇게 뺑뺑하게 빵빵하게 이렇게 부풀어 오를 거야. 터지지는 않고. 아시겠죠? 자, 요게 농도가 낮은 어디 저장액이라는 곳에 넣었을 때, 그러면 고장액이라고 하는 곳에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농도가 이제 높은 거야. 세포가 있으면 세포 바깥쪽이 농도가 높고 안쪽이 농도가 낮은 거야. 그러니까 이번엔 물이 어디로 가는 게? 밖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많고 안으로 들어오는 건 조금 있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 점점 얘 크기가 어떻게 돼? 작아지겠지. 안에 있는 물질들, 물이 막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얘는 세포가 이렇게 쭈글쭈글해져. 쭈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벽이 있으니까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식물 세포 같은 경우에 세포벽이랑 세포막이랑 아까 붙어 있는 형태였지. 안쪽이 저, 바깥쪽이 고, 세포막을 주황색으로 쓸게요. 자, 처음에는 세포막이 이렇게 벽에 달라붙어 있는 이런 형태였어. 이런 형태. 이렇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물이 나가는 게 훨씬 더 많아. 들어오는 건 적어. 그러니까 세포벽은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안쪽에 있는 세포막이 이렇게 쭈그러드는 거야. 세포막과 벽이 분리가 돼요. 요거를 원형질 분리라고 얘기해요. 원형질 분리. 이런 식으로 분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127쪽의 아래쪽의 그림을 보면 저장액에 넣었을 때, 등장액에 넣었을 때 먼저 볼게요. 왼쪽은 적혈구라고 하는 동물세포야. 오른쪽은 양파, 표피세포라고 하는 식물세포야. 왼쪽 거 등장액에부터 보면은, 등장액은 뭐냐면 농도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가는 물의 양이랑 들어오는 물의 양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 상태라고 보면 돼. 자, 평상시 상태에 대해서 농도가 낮은 용액에다 집어넣었어. 농도가 낮은 저장액에다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니? 원래 적혈구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생겼으면 안쪽에 오목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인데 얘가 둥글게 빵빵하게 돼버렸잖아. 맞죠? 그죠?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 얘는 터져버릴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고장액이라고 하는 농도가 높은 데다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됐어? 세포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런 형태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이렇게 막 쭈글쭈글한 이런 형태로 돼버렸지. 그치? 그 다음에 양파 같은 경우에,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 등장액에서는 거기 지금 보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분홍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 여기 염색된 부분, 그게 전체가 다 식물세포야.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하얀색으로 생긴 이러한 격벽 같은 게 보이지? 그게 다 세포벽입니다. 근데 얘를 가지고 저장액에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됐어? 얘네가 격벽이 어떻게 됐지? 약간 부풀어 올랐지? 약간 이런 형태가 된 거지, 그치? 근데 반대로 고장액에 넣었더니 어떻게 됐어? 안에 있는 요 염색된 부분이 크기가 줄어들었지. 어디가? 세포질이. 줄어들면서 벽이랑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벽 부분이랑 어떻게 됐어? 분리가 돼버렸죠. 이런 식으로 원형질 분리라는 것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문제는 그림을 주는 거야. 여기 지금 6개 그림이 있죠? 이 6개 그림 중에서 뭐 4개의 그림을 주거나 6개의 그림을 다 주거나 혹은 뭘 줄 수도 있어. 뭐 이런 걸 줄 수도 있어. 세포 안에는 농도가 뭐 0.9%인데 내가 뭐 3%의 소금물에다가 넣었다 뭐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어. 글로. 그러면
세포 내 농도는 0.9%인데 그것보다 농도가 어떤 거야 지금? 높은 거지? 그럼 어디다가 넣은 거야? 고장액에다 넣은 거야. 됐죠? 0.3%에다가 넣었다 그러면 어디다 넣은 거니? 저장액에다 넣은 거겠지. 이런 식으로 글로도 줄 수도 있어. 그리고 요 그림을 주고 얘는 저장액에 넣은 건가, 고장액에 넣은 건가, 등장액에 넣은 건가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시겠죠?